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AIML 관련한 AWS 서밋, AWS 리인벤트 2021에서 딱 들어온 그런 기능들을 한번 쪽 집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성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이번 주는 계속 리인벤트 신서비스 보느라고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또 네,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성문님 하시는 일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제 역할의 이름은 AI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고요. 주로 AIML 관련된 AWS 서비스 사용하실 때 설계 관련된 거 지원 많이 하죠. 네, 설계하시는 거 도움 드리는 거 하고, 주로 문의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세이지 메이커 진짜 많죠. 업데이트된 거. 네, 네, 좀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나온 것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2시간짜리를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됐던 서비스 중에서 이제 AI/ML 관련된 것, 그리고 석찬님께서 소개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 리인벤트 때 이제 출시된 서비스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시간 관계상 또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가지만 조금 네, 더 깊게 살펴보고, 또 저희가 또 1월 달에, 내년 1월에 공식 또 웨비나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AI/ML 관련된 AWS 서비스의 포트폴리오 맵이죠. 이 맵이 아마 이 리인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네, 서비스를 하나씩 하나씩 꽂고 있다가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약간 컨셉추얼하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크게 보셔야 될 것은 맨 위쪽에 있는 AI 서비스, 가운데에 있는 ML 서비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L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가 되겠죠. 그리고 AI 서비스는 대상이 이제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머신러닝 네,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일반 개발자분들도 머신러닝의 어떤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심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고요. 가운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ML 서비스, 곧 뭐 저기가 이퀄 세이지메이커죠. 네, 세이지메이커라는 브랜드로 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그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 없이 직접 모든 기능들을 구현하시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들을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꽂아 오,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매핑이 되던데요. 일단 인프라 맞네요. 쪽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내용은 이제 TRN1 인스턴스, 이제 프리뷰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나운스 된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에 총 7가지 추가 기능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CEO 키노트 때 말씀을 언급이 돼서 캔버스가 지금 뭐 출시되자마자 지금 문의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그리고 인퍼런스 레코멘더, 그다음에 스튜디오 4 EMR인데, 스튜디오 노트북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EMR과 접속이 좀 더 네,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랩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컴파일러라는 게 생겼습니다. 가속하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네, 세이지 메이커 서버레스 인퍼런스, 이렇게 7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음, 저 아마존 커넥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콜센터 솔루션입니다. 콜센터를 관리형으로 클라우드 상에 사스죠. 사스 서비스로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거를 가입만 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콜 트래픽이 늘어나더라도 클라우드에서 스케일 아웃이랑 스케일 인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구성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에 원래 컨택 렌즈라고 하는 그 분석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센터에서 콜이 이제 로깅이 남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감성 분석도 하고, 콜 서머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여기 이제 서머라이즈 기능. 이 네, 기능을 보니까 콜을 어, 사용자랑 콜을 하고 있으면 그 대화 로깅을 뭐 그 다음 상담원이 보면은 다시 그 이전 대화 기록을 읽어야 다 되는데, 봐야 그걸 되니까. 그죠?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네, 서머리를 탁탁탁 해줘요, 주제별로. 그래서 네, 간단하게 키워드만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뭐 관리자가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이커머스 사이트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추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에 지금 유저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베이스드 리코멘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캔드라는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자연어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의 텍스트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그냥 몇 번의 클릭과 스텝을 거치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죠. 여기도 추가 기능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 렉스 오토메이티드 챗봇 디자이너라는 게 또 추가가 됐는데, 렉스가 챗봇 서비스인데 챗봇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어떤 대화 로깅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화의 인텐트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파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드그루 리뷰어 시크릿 디텍터는 저희가 이제 코드 커밋할 때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 커밋 과정에서 저희도 그 테스트 과정에서 하드 코딩 해뒀던 어떤 시크릿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서비스.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RDS, 암호 하드 코딩 하거나 막 이렇게 그냥 실수로 하는 경우 많죠. 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마도 편의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무심코 의도하지 않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데브옵스 그루라고 하는 여기는 좀 페르소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그 IT 데브옵스. 오퍼레이터들이죠. IT 오퍼레이터 분들이 데이터 데브옵스 그루에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이상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머신러닝으로 감지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RDS도 데이터베이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왼쪽 아래 붙일 데가 없어서 넣었는데요. 스칼라시 프로그램이라는 네, 교육부에.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 맵이 살짝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포스트잇을 막 붙여놔가지고. 네, 이제 또 맵이 또 어떻게 그림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도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세이지 메이커만 다시 놓고 보면 앞서 이제 석찬님 이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실 때 저 프리페어랑 빌드, 트레인 튜닝, 그다음에 디플로이까지 4개로 나눠서 신기능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존에도 각종 기능들이 있죠. 데이터를 그렇죠. 레이블링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 튜닝을 하고 이제 배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능을 매핑을 쭉 해보니 각 뭐 레이블링부터 시작을 해서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골고루 서비스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사실 세이지메이커 하나가 그 굉장히 큰 카테고리가 생겼잖아요, 진짜. 네. 와. 기능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세이지 메이커는 이 정체를 너무 좀 방대하기도 하고 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뭐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뭐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운영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마치 엔터프라이즈에서 전체 플랫폼 팀이 있어서 우리 뭐 전사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이 플랫폼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네. 뭐 이미 이제 저희는 뭐 아마존닷컴이나 이런 데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바로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에 기능이 계속 애드온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출시된 서비스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세이지 메이커 7가지 기능, 그 다음에 AIML 프로그램으로 스칼라시 프로그램이 생겼고, AI 서비스에 어플라이드 AI라고 저희가 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AI 서비스랑 차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어플라이드 AI는 머신러닝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격리된 환경에서 그 여러분의 사용자만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퍼스널라이즈, 추천을 위한 퍼스널라이즈, 뭐 시계열 예측을 위한 폴캐스트, 뭐 이상 감지를 위한 룩아웃 매트릭, 룩아웃 이퀴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캔드라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출시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이제 퍼스널라이즈랑 캔드라 2가지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사실 리인벤트 이전에도 최근에 지금 아마존 폴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을 앙상블로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저희 지금 ML 하시는 저희 사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건 거의 2.0 수준의 변화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능 네. 개선도 있었고요. 네, 퍼스널라이즈도 지금 기능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리려다가 제가 못했는데, 렉스가 한국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맞아요. 되기 네. 시작했었죠. 렉스도 네네. 한국어가 되기 시작했고, 캔드라, 요 텍스트 네. 검색을 하는 캔드라도 한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오, 올해부터 되기 그렇구나.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글 안 되는 서비스는 뭐 텍스트렉트가 하나가 좀 남아 있죠. 텍스트렉트는 강하게 뭐 인식해주는. 조만간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텍스트렉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언어 관련된 서비스들 전체 다 한글이 다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네,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서비스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뭐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만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그리고 이제 평소에 관심이랑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그런 것 위주로 네 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캔버스,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그다음에 솔루션 랩, 스튜디오 랩,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추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다른 기능들도 페이지가 몇 장씩 들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사이사이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가 이제 CEO 키노트에서 나오는 걸 보셨고, 어제도 얘기가 나오고 이전 세션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써봤습니다. 바로 출시되자마자 들어가서 사용을 좀 해봤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세이지 메이커 기존에 스튜디오 쓰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는 과정을 아실 겁니다. 뭐 SSO나 IAM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솔의 룩앤필이 아니고 별도의 UI 룩앤필이 되어 있고, 단계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셀렉트해서 업로드를 하고 모델을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걸 응용에 배포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콘솔이. 네, 좀 아이콘 그림들도 좀 깜찍하고, 네, 팬시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기존에 잘 없었는데 저런 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금 데이터 로드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있죠.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로컬에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CSV 파일 같은 걸 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S3가 좀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징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연결이 가능하고 레드시프트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은 오른쪽에 보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버튼으로 올릴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면서 저 데이터셋을 이제 프리뷰로 살펴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 캔버스라는 서비스는 타겟이 비즈니스 유저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오토ML 서비스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세이지 메이커에 있었는데요. 오토파일럿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룩앤필이 이제 그 코딩하는 사람들 환경에 좀 많이 맞춰져 있어서 그 비즈니스 아이디 유저들이 한개 안에 사용하기에는, 들어있으니까. 그죠? 네. 그쵸. 이제 메뉴도 좀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UI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주변에 좀 불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좀 빠지고, 그 비즈니스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유저가 좀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준비를 하면요. 비즈니스 유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CSV 파일 같은 것들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컬에서 파일을 쭉 올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리스트처럼 리스트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모델 빌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조인하는 거고요. 저것도 비주얼하게 조인을 해서 키값 잡고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그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데이터셋 분포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도 보이고, 값이 중간에 미싱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미싱 데이터라고 저기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칼럼이 좀 미싱 데이터가 있구나. 그러면 그 데이터 그대로 훈련에 들어가도 중간에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보정을 해서 값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결책지가 있다면 뭐 수작업으로 보완을 해줘 좀 더 정확한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컬럼들을 선정을 해서 내가 목표 변수를 뭘로 할래라고 세팅을 하고 이제 이게 좀 이번 그 캔버스 기능이 좀 특징적인 기능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퀵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퀵 모델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퀵 빌드, 그다음에 프리뷰 모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거를 실제 모델을 빌드하기 전에 빠르게 그냥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저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2분 정도면 오른쪽 끝에 있는 이제 88.2 저런 것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변수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겟 변수를 롤 패밀리 디스크립션을 예측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분류 문제냐 아니면 이진 분류냐 아니면 뭐 시계열대 예측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 값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값이 지금 현재 가상으로 한번 돌려봤더니 뭐 추측하건대 88.2% 정도 정확도가 나올 걸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 작업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롤 코드랑 뭐 롤 패밀리 저런 칼럼들이 있는데 각 그 인자들이 결과에 얼마만큼 임팩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롤 코드가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롤 코드가 코드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 값을 예측을 하는데 가장 변수가 많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사실 전문 용어로는 뭐 타겟 리키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값을 잘 보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유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측 결과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찾아내거나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뭐 일단 뭐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네, 그 체크를 해서 쓰시면은 그게 이제 타겟 리키지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네. 요거는 그래서 가짜로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퀵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95.8%가 나왔고 각각에 대한 실제 임팩트를 이제 정확하게 각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렇게 그 박스 차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버블 차트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컬럼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코어를 보면 저렇게 이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정확하게 A 클래스라고 예측을 했는데 A 클래스 예측한 게 몇 %, 잘못 분류한 게 몇 %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 바이 건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버튼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싱글 프리딕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싱글 프리딕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기 빈칸에다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피처 값을 쭉 넣고 이제 예측을 실행해 보면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마케팅에 대한 응답이 예측이었다. 그럼 응답을 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답변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배치로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 작업들은 백엔드에 있는 세이지 메이커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전달하기라고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가는 URL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URL을 가지고 그분들은 이 모델을 애플리케이션에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측을 하는 뭐 미래 어떤 세일즈 예측이라 그러면은 음. 뭐 세일즈 목표 할당하는 시스템에서 뭐 옆에 칸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심을 수 있게끔 쓸 수 있게 연결이 되죠. 야, 이게 있으면 그, 저기, 현업 계신 분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데이터 엔지니어들 좀 귀찮게 안 하시고 그냥 해볼 수가 있네요. 뭐 퀵 모드로 한 1-2분 만에 바로 이제 확인해 그렇죠? 보고 내가 음, 예측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뭐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을 꼭 심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모델을 이제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주나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데이터를 넣어 주면 문제를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혹시 그렇죠? 잘못 잡더라도 이제 바로 잡을 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류 음, 문제일지. 왜냐하면 이제 변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변수가 어떤 카테고리카라는 값인 경우에 아니 숫자 값인데 이제 리그레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예측인지 뭐 요거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선택을 하면 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백엔드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가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요 뒤에 시계열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아니, 결과가 이제 아예 이제 그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끔 나오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왼쪽에 이제 음, 벌크 인스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넣고
이제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화면에도 보이고 표로 보이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데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요 정도로 캔버스 정도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아. 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이라는 서비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프리뷰 상태라는 점이 아쉬운데 프리뷰 상태이긴 하지만 퍼블릭 쓸 프리뷰이기 수는 있죠. 때문에 네,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구글 창에서 빠르게 사이트를 검색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계정을 하시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네, 뭐 이게 세팅이 나와 있는데 네, AWS 회원가입 없어도 되는 거죠? 네, 별도의 어카운트로 사용되게 네, 되어 그죠. 있더라고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 여기서 무료다, 무료로 쓸 수 있다. CPU와 GPU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PU와 GPU가 CPU인 경우에는 세션 타임이 16시간, 12시간, 세션 타임이 12시간, GPU는 4시간, 죄송합니다. 예, 12시간, 4시간 세션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세션 타임이 지나고 나면 세션이 끊어지면서 뭐 데이터가 소실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는 그 이제 스냅샷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하면 그 스냅샷을 가지고 세션이 살아나는데 뭐 그 이상 계속 뭐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무료가 아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나 이런 진짜 전문적인 툴로 넘어오셔야 되겠죠. 근데 네. 그 전에 학습 용도로 이 뭔가 환경이 필요하신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 서비스가 나오면서 너무나 반가운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기존에 사실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뭔가 테스트셋 데이터를 돌리고 싶은데 또 AWS 가입하고 막 또 인프라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GPU가 사실 지금 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은 정말 네. 따봉. 정말 감사하죠. 네. 저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가입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생깁니다. 지금 뭐 가입한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를 기다리시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가 깔려 있는 이런 환경으로 올라가시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CPU인지 GPU인지 선택을 하게끔 돼 있고, 네. GPU는 이제 저희 G4DN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걸로 네. 백엔드에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예쁘네요. 네, 그렇죠. 색감이 조금 요새 이런 색감들을 계속 잘 선택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AWS들이 앞에 캔버스도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보면 오픈 스튜디오 랩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이 그러니까 이걸 깃허브의 리드미 같은 데다가 저걸 네. 인베디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내가 예제 코드를 하나 뭐 샘플 코드 같은 거 올렸다. 그럼 그걸 바로 스튜디오 랩에서 바로 연결해서 오픈하고자 할 때 저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카피 투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카피 투 네.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제 저거는 스튜디오 랩에서 무료 버전 스튜디오 랩에서 유료 버전 스튜디오로 넘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복사가 돼서 넘어가서 실제 만약에 업무하는 툴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스튜디오 랩에서 작업하시다가 세이지맥 스튜디오로 넘어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관련된 커널들, 파이썬 관련된 커널들이랑 기본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설치되어 있는 커널들이 제공되고 기본 베이스 이미지 위에 추가로 이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D2i.ar이라고 해서 저게 많이 보는. 네.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딥러닝과 뭐 머신러닝 내용도 좀 커버를 하면서 그 이론적인 그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랑 수학 부분이랑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뿐 아니라 실기 코드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대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되죠. 전 세계 몇백 개국에서 사용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요 코드가 온라인으로 D2i.ai 들어가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엑서사이즈 코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오픈 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 버튼이 생겨 있더라고요. 오. 네. 네. 제가 어저께도 들어갔었는데 어저께는 없었어요. 네. 원래 버튼이 오늘 한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하나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거기서 예제 코드를 클릭하면 바로 스튜디오 랩으로 이제 점핑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스칼라십 나올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머신러닝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저게 저희 사내용 AIML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과정이죠. 저 과정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허깅 페이스라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로 이제 NLP 쪽에 그 네. 모델 허브로 잘 트레이닝된 모델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죠.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뭐 회사라고 부르도 될 것 같고 커뮤니티라고 부르도 될 것 같고 네 저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기도 링크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스튜디오 군데서 이제 그 스튜디오 랩으로 이제 넘어오겠네요, 이제 많이. 네 저희도 뭐 업무하면서 예제 코드 같은 걸 많이 음. 작업하는데 그거 작업할 네. 때 저 버튼 이제 꼭 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제 코드에서도 많이 들어오겠죠. 네 요거는 해커톤이 세이지메이커 음.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상금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음. $54,000라는 상금을 걸고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직원인데 안 되지. 네. 네. 뭐 이 정도고요. 이제 세 번째 서비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럴까요? 네. 서비스로. 네. 제가 지금 12시까지 2시까지 제가 쓸 수 있죠, 시간을. 네. 네. 그래도 많이 그라운드 쓰고 있습니다. 트루스 네. 2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딱 스킵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트루스는 레이블링하는 서비스죠. 레이블링하는 서비스로 저게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래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셀프 서비스로 직접 환경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형 환경이긴 한데 화면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클릭하고 혹시 UI에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추가 코딩을 해서 플러그인처럼 붙이고 뭐 플로우 잡고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디폴트로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요 뒤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프라임이 붙었잖아요. 프라임이 붙은 거는 이 턴키입니다. 턴키. 그거 안 하고 나는 가이드만 그냥 알려줄 테니까 레이블을 그냥 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레이블은 누가 하느냐? 본사에 있는 머신러닝 레이블링 전문가 분들이 지금 계시고 그분들께서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는 뭐 서울 리전 원치는 아니고 US 이스트 원, 그러니까 노스 버지니아에서만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리퀘스터 파일럿이라고 하는 왼쪽 스텝 있죠. 저기에 버튼이 있죠. 저걸 버튼을 누르면 등록하는 폼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 등록하는 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폼이 생겨서 저기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려고 하고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타입이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콜이 오게 돼 있어요. 콜이 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니까 일단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런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을 하면 설명을 해주고 나면 이제 팀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팀에서 이제 앞으로 레이블링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 결과들을 이런 화면에서 대시보드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이 서비스는 네. 네. 말씀하세요. 이 서비스는 제가 지금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픽을 한 이유가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서비스가 런칭이 시작되기 전에 국내 개국 몇 분이 사실 실험적으로 몇 번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뭐 음. 지금 그 기업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세이지메 그라운드 트루스가 지금 아직 리인벤트가 중이니까 이제 신서비스 소개 세션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개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몇 군데 국내 기업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턴키로 사람이 결국 하는 건데요. 사람이 결국 하는 건데 이 작업을 할 때 어 사실 백엔드에 기계가 있어요. 머신러닝으로 어.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 네. 이제 AWS에 계시는 이 레이블링 엔지니어들은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자동 레이블링 기능이 있는데 그걸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스케일러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갖춰집니다. 이게 비용이 그 레이블 건당 과금이거든요. 어. 그래서 사람이 과금을 해도 똑같은 금액, 머신러닝이 네. 과금을 해도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백엔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레이블링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대체를 하겠죠. 자동 레이블링으로 액티브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블링 작업이라는 게 단순 작업처럼 보이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전문가들이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자동하던 그 레이블링 툴을 또 써서 또 더 많은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게끔 또 시간 안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진짜 좋은 그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프라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죠. 내가 네네. 제가 근데 못 썼네요. 이제 플러스. 프라임은 아마 이제 이전 이름이었던 것 같고 네. 프라임으로 할까 플러스로 할까 그러다가 그 트랜스포머의 프라임 걔가 안 좋아해서 플러스로 바꿨어요. 농담입니다. 네. 저거는 잘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네. 썼네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좀 약간 쉽게 보셨으면 하는 서비스로 이제 그라운드 네. 트루스 프라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진짜 그다음에 레이블링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레이블링 하는 작업이 사실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이런 것들은 간단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게 도메인 엑스퍼트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위료 쪽 도메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전문 야.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핑이 딱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직업군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뭐 메카니컬 터크 같은 경우에는 막 약간 알바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특정 좀 다수들이 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 이 정도 네. 얘기를 하고 퍼스널라이즈 신규 기능을 보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를 네 번째 서비스로 픽을 한 이유는 뭐 워낙에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저희 AI 서비스 세이지 메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사용이 많습니다. 많이 쓰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효과도 많이 보시고 그랬던 서비스라서 이제 요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퍼스널라이즈는 서비스는 추천 서비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 왼쪽에 보시면 유저 이벤트, 그다음에 아이템 메타데이터, 유저 메타데이터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가 이제 인풋이죠. 저 데이터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커머스 사이트다라고 하면 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의 사용자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판매하시는 제품의 제품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뭐 구매를 했다, 클릭을 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호 작용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세 개의 데이터를 넣고 자 이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줘 하고 오면은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주죠. 만들어 줘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뭐 좋아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뭐 A 제품, B 제품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A 무비, B 무비를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리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퍼스널라이즈고요. 네. 기존에 있던 기능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세션 분석합니다. 막 클릭을 막 하고 있으면 추천 결과가 바뀌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뭐 컨텍스츄얼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바뀌거나 뭐 모바일로 접속해서 볼 때랑 PC로 접속해서 볼 때랑 추천하는 컨텐츠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제어가 되고 지금 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저기 드래그 바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 화면에서 저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기 0.3으로 세팅하면 어떻게 되냐면 30%는 신규 상품을 추천을 해라. 그러니까 저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신규 제품은 추천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 비율을 조절을 해서 그걸 이제 콜드 스타트 이슈라고 부르죠. 그래서 콜드 스타트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서 30%는 신규 제품 중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학습을 해가면서 인터랙션을 보고 이 신규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이 좀 인기가 좋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 추천 제품의 빈도수가 올라가는 그런 구현도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 형태로 제공이 되니까 저거 코딩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만들어져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뭐 서비스에 설명이 자연어로 주르륵 써져 있다 하더라도 걔를 피처로 작업을 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시밀러리티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을 합니다. 제품 정보가 비슷한 것들을 추천을 같이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추가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면 API 기능으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객군이 있을 때 이게 보통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뭐 이렇게 나이별로 그룹핑을 한다거나 뭐 지역별로 그룹핑을 한다거나 룰 기반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마케팅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과거에 어떤 제품이랑 인터랙션 했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클러스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액션 무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로맨스 무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룰을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으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레시피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이 기존에 있었던 네. 레시피는 제품 추천, 뭐 그다음에 뭐 유사 기반 추천, 그다음에 뭐 순서 나립이 다시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세그멘테이션이 추가가 됐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여기 유즈 케이스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기존에 퍼스널라이즈를 써보신 분들은 어, 도메인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이 이번에 출시되기 전까지 크게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었어요. 뭔가 내가 그 컨피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세팅을 할 때 도메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가이드가 좀 다르게 나갑니다. 그 부분만 다르고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도메인이 추가가 됐는데, 하나가 리테일, 또 하나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도메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도메인을 지정하신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리테일인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추천 케이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이제 좋아하시는 거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제품을 산 사람이 또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이런 거 하죠. 그다음에 뭐 자주 구매되는 제품, 파퓰러리티 기반으로 하는 것들, 가장 많이 살펴본 제품들,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이제 유즈 케이스가 거의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이 제품을 산 사람이 산 다른 제품, 이것들은 보통 이제 제품 디테일 페이지에 넣고요. 그다음에 파퓰러리티 기반은 메인 페이지에 놓고 추천을 그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거의 공통되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다 해서 미리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나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 뭐 파퓰러리티 기반이야, 또는 이거 산 사람이 산 다른 걸 사는 거 기반이야라고 선택을 딱 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셋업이 쭉 되게끔.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도 좀 그 파퓰러라든가 이게 케이스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지금 57분이 돼가네요. 네, 그래서 40분 썼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뒤에 다른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는 1월 달에 다시 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리캡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데모도 좀 추가를 하고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나온 서비스 중에는 뭐, 네, 일단 뭐 한국어 추가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제 캔드라에서도 이전에는 캔드라에서 검색 엔진을 만들고 나면 그 가이드 코드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네.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이니까 제품 사이트에 FAQ 검색하는 화면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이드 코드를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가가지고 코딩을 해서 API 호출하는 걸 코딩을 해야 됐는데, 지금 아예 그냥 그게 관리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올라오게끔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뭐 그게 캔드라가 추가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렉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거 말씀드렸고, 네. 네, 그렇게 지금 추가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딱 그 새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딱 스크린샷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확확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쁜 그 콘솔에 또 이제 데이터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이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그 들어오기가. 그런데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송무님 저기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좋은 세션으로 좀 손쉬운 영상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시리즈를 네. 좀 만들어 볼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2월 달에 또 이노베이트라고 하는 행사가 네, 맞아요. 진행되는데, 네. 그때 AI, ML을 테마로 또 네. 이제 저희 중요한 기능들 중심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뭐 1월 달에는 또 저 리캡으로 인사드릴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네, 감사드리고, 네, 오늘 수고해주신 송무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